12월 17일 2부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방송에서 이야기했던 제 개인 3종 세트 신변과 관련한 이야기를 좀 했더니 하나밖에 못했어요. 1부에서. 자, 그래서 2부에서 준비한 이야기들을 아주 빠른 시간에 파바박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돌베개님 감사합니다. 2부 방송의 시작으로 물 좀 죽이세요. 풋자르님 한참 해석했습니다. 물 좀 죽이세요. 물 마시라고. 아, 그 차도 물 마시려고 그랬습니다. 돌베개님 117번째 팬클럽이 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굉장히 오늘 이 속도로 한다면 우리 1000번째 팬클럽도 곧 올 것 같습니다. 우리 돌베개님이 함께 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117번째 팬클럽이 되셔서 앞으로도 하겠습니다. 우리 아드님 잘 계시죠? 천사 사모님도. 소니 4623님 어떻게 저의 일가를 잘 아시네. 망치 부인 방송에서 나와서 그런가요? 거기서 아시는 거죠? 개인적으로 보신 적은 없는 거고. 네, 얼라리오님 어서 오십시오. 고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 역시나 또 김재동 씨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김재동 씨 관련해서도 이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도대체 무슨 방송을 해야 되나 고민하는 시대가 아니라 어느 거를 이 중에서 골라서 해야 될지 정말 고민할 정도로 워낙 뉴스가 많은 시대예요. 아마 박근혜 정부처럼, 정부도 아니죠. 이게 무슨 선거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선출된 권력도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저는 박근혜를 대통령이라고 인정하기가 제 양심상 부끄럽고 어렵습니다. 왜? 부정선거는 이미 확인된 팩트예요. 선거 부정, 개표 부정까지 있었는지는 지금 있다는 사람도 있고 그것에 대해서 뒷받침할 자료가 아직은 불투명하다고 하는 논란도 있어서 그 부분은 차치하더라도 여하간 부정선거, 국정원이 개입을 했고 기무사가 개입했으며 또 국가보훈처가 개입해갖고 이런 부정선거를 했다고 하는 것은 드러났는데 권력을 장악하고 그 덕으로 대통령이 된 박근혜가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그리고 또 제대로 된 형사처벌을 하지 않음으로써 그래서 현재 이 부도덕한 그리고 정말 인정하기 어려운 이 권력이 지금 해먹고 있는 거지. 저는 이게 정말 제대로 된 나라라면 그리고 어느 나라에서도 용인할 수 없는 부정선거를 해놓고 뻔뻔하게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정말 개뿔도 아닌 고상만이가 얘기하니까 문제 안 삼지. 또 국회의원 중에 누가 저만큼의 수위로 얘기했으면 또 윤리에 제소하니 또 뭐니 어쩌고 하면서 이렇게 또 하겠죠. 그런데 저는 우리 소니 4623님 말씀하시는데 반장님 오래 방송하기에 수위 조절 필요합니다. 방송 안 하면 되죠. 오래 방송 못할까봐 수위 조절을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저 걱정해서 말씀해 주시는 건 좋은데 방송을 안 하면 안 했지 수위 조절을 하면서 할 생각은 전혀 없고요. 그리고 또 아프리카 TV에서조차도 수위 조절하면서 말을 할 정도라면 그럼 이 나라에서 뭔 의미가 있습니까? 적당히 비판해서 제가 무슨 아프리카 TV를 통해 무슨 월급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이걸로 무슨 생계를 유지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생계를 유지하니 많이도 하지만 저는 제가 얘기하는 이것 오마이뉴스에 기사를 쓰든 또 아니면 뭘 하든 저는 감옥을 가는 한이 있어도 할 말은 해야 되겠고요. 감옥을 가더라도 그 안에서 제가 예전에 감옥 갔을 때요. 매일 저녁 6시만 되면 그 감옥에서도 오늘의 성명을 제가 발표했습니다. 오늘의 성명을 단식 투쟁했거든요. 단식 투쟁하면서 제가 김무성보다 오래 했습니다. 감옥에서 제가 14일씩 일주일도 해보고 14일도 해보고 그리고 8일도 해보고 이렇게 했는데 그거 하면서 밥을 안 먹으니까 남들 밥 먹을 때 저는 글을 썼어요.
아닙니다. 소니 4624님 죄송합니다. 주제 넘은 얘기 아니 그런 취지의 얘기는 아니고 다 저 생각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 거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고맙죠. 감사하고 그리고 그런 말씀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주제 넘은 얘기 절대 아닙니다. 다만 제 마음은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저를 걱정해 주시는 거야 너무 고맙고 영광스럽고 감사한 이야기인데 근데 저는 겁이 나서 얘기를 못할 거라면 그러면 차라리 방송을 안 하거나 아니면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합니다. 원래 제가 성격이 그렇습니다. 누가 저한테 와갖고 당신 조심해라고 얘기하면 더 합니다. 그가 누구든 눈에 어떤 불이익이 있다 해도 하죠. 아이 뭐 살면 얼마나 산다고 외람되만 10년 저도 지금 47인데 뭐 앞으로 살 만큼 살았잖아요 사실. 이런 얘기 저보다 위에 계신 분한테 말씀드리면 송구한 얘기지만 아유 47살 살았으면 좀 모자르게 살았다고 생각되지는 않아요. 정말 아직 20대 세월호 아이들 그 아이들 생각하면 사람들이 왜 눈물 흘리겠어요. 40대 50대 죄송하지만 그분들 가족들에게는 그 소중한 가족이 안타깝지만 전 사실 세월호 사건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함께 공감해주고 아파한 거는 아직 세상을 채 살아보지도 못한 꽃다운 아이들이 그냥 너무 어이없이 목숨을 잃으니까 더 슬펐던 것 같아요. 네. 이번에 사실은 또 여기저기에 뭐 사고라고 하는 건 세상사에서 어떻게 없겠어요.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아프고 애도하고 슬픈 마음이야 다 똑같지만 그래도 좀 한치 건너 두치라고 아이들의 죽음은 너무 슬픈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한테 죄송한 얘기인데 이 이야기는 118번째 팬클럽이 돼주신 우리 소니 4623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좋은 방송으로 보답해드리고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버지한테 정말 죄송한 이야기인데 아버님이 2002년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이렇게 장례를 치러 갔는데 근데 저희 아버지 때문에 너무 슬퍼서 제가 울고 이렇게 있는데 그런데 그때 유치원 다니던 딸아이가 아마 무슨 사고로 병인지 사고인지는 제가 여쭤볼 수 없었는데 젊은 아버지가 화장터에서 자기 딸을 화장하면서 유치원 옷을 예쁘게 입고 기념사진을 찍은 아이의 사진을 끌어안고 그리고 정말 넋이 빠져서 막 우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 때문에 막 울다가 그 아저씨와 그 아이의 사진을 보고 사실은 울기는 계속 내내 울었지만 나중에는 울음의 내용이 좀 바뀌었어요. 울음의 내용이 아무도 모르지만 아버지 때문에 울었는데 사실은 그 중간에 그 모습을 보고 울음의 내용이 제 속에서 바뀐 거예요. 저희 아버지의 울음을 저희 아버지한테 죄송한 얘기긴 한데 너무 그 모습이 아프더라고요. 저 어린아이가 그렇게 죽었고 그 아이를 잃은 당시에 한 30대 중반이나 됐을 것 같아요. 30대 초중반인 그 젊은 아버지가 그 딸아이의 유치원 사진을 끌어안고 우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팠었는데 바로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돌베개님 농담이라지만 옳은 말 하는 방송할 때마다 내 목숨 놓고 방송한다 이런 각오를 한다는 게 참 끔찍한 세상이 됐네요 라고 했는데요. 저희는 또 저희 방식대로 또 이렇게 목숨을 내걸고 또 싸운다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김동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연세대학교 교수고 예전에 70년대에는 유신 정권에 맞서서 좀 잘 싸우기도 하고 그리고 또 제아이사 장준하 선생님하고 또 굉장히 가까운 사이고 그래서 저도 사실은 김동길 교수를 예전에 한번 만나러 직접 조사하러 제가 간 적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 그 장준하 선생님 관련해 갖고 그 사망의 여부에 대해서 알고 있는 내용이 있다고 해서 가서 만나러 갔었는데요. 그런데 그때에 그 김동길 교수가 뭐라고 했냐면 이 사람이 이제 갑자기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에 와서 엉뚱하게 이제 자기가 색깔을 바꿨잖아요. 참 이해가 안 가요. 독재 정권하고 맞서 싸우다가 갑자기 이 사람이 그 현대 재벌 정주영 씨하고 국민당을 창당해서 국회의원이 되더니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강목 전당대회를 했잖아요. 민주주의 부르짖던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당권을 장악한다고 깡패들 동원해갖고 전당대회 강목 들고 가서 아주 개망신을 당했는데 그 후로 이 사람이 좀 삐뚤어진 거죠. 삐뚤어지더니 완전히 저쪽으로 가버렸잖아요. 정말 논리도 없고 엉뚱한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노무현 정부 때 갑자기 뜬금없이 이제 내가 마침내 죽을 자리를 찾았다고 하는 헛소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그 사람도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자기가 비판하면서 그러면서 뜬금없이 자기도 내 목숨 내놓고 방송한다 이런 황당한 얘기를 하던데 그러면 우리들도 우리도 목숨을 내놓을 사안은 아니죠. 여기 우리 소니 4624님이니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 도와주시겠죠. 예. 함께 공감해 주시고 방송 들어주시고 하면 그러면 당연히 잘 될 것 같고요. 월요일날 낮 2시부터 4시까지 매주 고상만의 유수소 그 사건 방송을 하고 있고요. 망부님 휴일날 하시네요라고 소니 4623님 말씀하셨는데 그런가요? 아, 망부님이 월요일날 방송을 안 하는지 좀 몰랐습니다. 그렇구나. 잘 됐네요. 망부님 방송도 편히 들으시고 제 방송도 오셔서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죠? 치카 아프리카님 이게 뭡니까? 이게 뭘까요? 고상만의 유수소 그 사건입니다. 예. 들어보시면 무슨 얘기인지. 예. 망부 얘기 좀 그만해요. 뼛속가 인서민님 왜요? 망부 얘기 하시면 좋죠 뭐. 예. 자, 못할 게 뭐가 있고 또 뭐 하겠어요. 예, 망부님하고 방송도 들으시고 제 방송도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김재동 씨 이야기로 넘어가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재동 씨 관련해서 정말 몇 번 제가 또 말씀드렸지만 백승주 새누리당 전 국방부 차관 출신인 경북 구미 출신의 바로 이 백승주 의원이 김재동 씨가 과거 방송에서 했었던 사단장 출신 사단장의 부인에게 아주머니라고 불렀다가 이것 때문에 영창 갔다 이 이야기를 가지고 백승주 이 사람이 백승주 이분이 그 국방부 차관할 때 그것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조사하다가 임기가 끝나서 물러나갔고 다 조사를 못했다가 얘기를 안 했다가 그리고 나서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이거를 다뤘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리 뼛속까지 서민님도 좋은 말씀이시고 소니 4624님도 좋은 말씀이세요. 두 분 다투지 마세요. 망부 말씀하셔도 사실은 크게 문제 없고 이야기에 집중해 달라고 하는 뼛속까지 서민님 말씀도 참 고마운 말씀입니다. 근데 두 분이 오히려 그 말씀을 자꾸 이어가는 게 말씀을 이어가는 게 제 방송에 오히려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저는 백승주 의원이라는 사람이 제가 국회에서 2번 일을 해봐서 아는데요. 국회의원이 되면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국회의원 되시면 아시겠지만 국회의원 되시면 나중에 꼭 누구라도 국회의원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누군 되고 누군 못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뜻을 세우고 무엇인가를 하겠다라고 마음을 갖는다면 그러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국회의원이 될 때 여러분들도 뭘 하고 싶으시겠어요? 뭘 하고 여러분들이 국회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일이 있을 거예요. 우리 소니 4624님도 내가 만약 국회의원 되면 나 이거부터 좀 하고 싶다라는 꿈이 있을 거예요. 설령 되든 안 되든. 뼛속까지 서민님도 마찬가지로 내가 만약 국회의원이 된다면 정말 이거 하나는 내가 바꾸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으실 거고요. 치카 아프리카님, 이게 뭡니까가 김동길 그 말로 떴다는 뜻이었다고요.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갑자기 그 얘기를 하니까 무슨 저한테 시비 거시나 싶었어요. 아까 전에 치카 아프리카님 고맙습니다. 그런 것처럼 모든 의원들이 사실은 자기가 국회의원 되면 요거 해야지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백승주 이분은
자기가 국회의원 되면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게 어처구니없게도 바로 이 김제동 씨의 방송 중에 있었던 개그, 이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은 거죠. 그래서 정말 아줌마라고 불러서 영창을 갔는지, 만약에 그게 가지 않았다면 군의 신뢰를 저하하는 아주 나쁜 행위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걸 가지고 국회의원이 되니까 제일 먼저 했던 이 첫 번째가 바로 이 김제동 씨의 영창 관련 발언을 조사한 건데요. 자, 얘기해 못하겠습니까? 한심하기 짝이 없는 일이죠. 이런 사람이 저는 국회의원의 기본 자격이 있나 싶은데, 특히나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군 사망사고 피해 유족의 어머니 한 분이 저한테 전화를 주셔서 정말 벌벌 떨리는 목소리로 화를 내셨어요. 무슨 얘기로 화를 내셨냐? 백승주가 김제동 씨의 그 발언으로 국민적인 신뢰를 떨어뜨리게 됐으니 이 군에 대한, 군은 국민의 신뢰와 믿음을 갖고 사는 조직이다. 그런데 그런 조직을 희화화시키고 그리고 불신케 만들었으니 이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렇게 떠들면서 김제동 씨의 영창 관련 발언이 사실인지 아닌지 국방부 장관에게 조사해서 보고해라, 이렇게 주장을 했잖아요. 개인적으로 좀 웃긴 게 뭐냐면, 이 한민국 국방부 장관과 그리고 또 이 백승주는 사실은 장관 차관으로 같이 있었던 거잖아요. 이 차관으로 있었던 사람이 장관한테 이런 지시를 하는 것도 참 거시기한 얘기인데, 이때 이제 이 군사망사고 피해 유족의 어머니가 저한테 전화하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 반장님, 보좌관님, 보좌관님이라고 했군요, 저한테. 보좌관님, 정말 저희가 너무너무 화가 납니다. 김제동 씨의 그 웃자고 얘기했던 발언, 그게 진실인지 아닌지 자기도 모르겠지만 여하간 웃긴 얘기다 치면 그 웃긴 얘기 한마디가 군의 신뢰를 떨어뜨린다고 하면서 화를 내고 있는 그 자를 보니 너무너무 화가 납니다. 군에서 아이들이 죽어가고 그 아이들이 목숨을 잃고 억울하게 자살로 둔갑이 되고 명예가 훼손되고 그 부모 때문에 좌절해서 그 가정이 불행해서 그래서 비관 자살했다고 하면서 이야기해갖고, 그래서 그 억울함 때문에 현재 10년이 넘도록 20년 가까이 지나도록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군병원 냉동고에 방치되어 있는 시신이 현재 오늘까지 확인된 것만 12구, 그리고 무려 40년이 넘도록 군 병원 낙골당, 군 장례식장 낙골당에 방치되어 있는 유골만 해도 50기가 넘도록 지금 있는데, 이런 사실이 오히려 군에 정말 그 부도덕하고 정말 잘못된, 그리고 군을 국민이 신뢰하지 않는 이유지, 그런 부분은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런 걸 가지고 무슨 김제동 씨를 따지고 항의하는 걸 보니 너무너무 손이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 화가 난다고 이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이화여대 채모 아줌마 닭딸이라고 하는 언론 보도 물타기. 예, 김제동이 헌법 전문 잘 말하시고 상식 있으시고 부러워서 비상식적인 백승주 의원이 딴지 거는 거네요. 그러니까요, 이런 황당한 일인데, 이런 과정에 정말 또 웃긴 이야기가 하나 또 오늘 새로 또 세계일보에 또 떴습니다, 여러분. 세계일보에 도대체 이 백승주라는 사람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참, 어떻게 한편으로 보면 황당한 집요함이잖아요. 황당한 집요함. 예. 도대체 그 자기가 예전에 한번 봤던 거, 그리고 사실은 조용하게 뭐 알아보려면 정말 이게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권한이 개인의 궁금함과 호기심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그 권한을 이용한다는 것도 좀 웃기고 어처구니 없는데, 근데 여하간 정말 그렇게 견딜 수 없어서 궁금했다면 그러면 조용한 방법으로 조용하게 알 수 있죠. 왜요? 자기가 국방부 차관까지 지낸 사람인데, 아니 막말로 그 국회의원, 현역 국회의원인데다가 국방부 차관 출신이니까 이거 좀 알아봐 달라, 그리고 뭐 어떻게 해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문제 가지고 국정감사에서 이렇게 대대적으로 떠들어서
그래서 결국은 저 같은 사람이나 뭐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비난과 그리고 또 한심스럽다고 하는 이야기도 듣지만, 반면에는 자기 지지하거나 또 이 김제동 씨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으쌰으쌰 어기어차하고 지지하고 격려하나 봐요. 그게 좋아서 아마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딴에는 아예 그냥 백승주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 얘기를 말하지 않고 떠들지 않는 게 어떻게 보면 더 현명한 방법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이야기는 오늘 좀 마지막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방송의 이야기로 정했는데요. 오늘 세계일보에서 한 기자가 백승주와 관련해서 아주 웃긴 얘기, 좀 어처구니 없는 얘기, 이 사람이 이래서 김제동 씨 얘기를 가지고 이렇게까지 떠들었구나 싶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자, 이 기자의 이야기에 의하면 2년 전 국방부를 출입했을 때 이야기랍니다. 이제 이 세계일보 기자가 국방부를 출입처가 국방부였는데, 이때 당시에 국방부의 과장급 이상 직원들하고 출입처 기자들하고 사이에 친선 축구 경기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차원에서 했는데, 이때 백승주 국방 차관도 몸소 출전해서 전반전만 뛰었대요, 경기를. 그런데 결국은 이날 엎치락 뒤치락 하던 끝에 2대2 무승부로 끝났는데, 하여간 뭐 친선 게임이니까 이제 서로 뭐 뛰고 이제 뭐 회식하고, 국방회관에서 이제 아마 회식했겠죠. 끝나면. 저도 이제 국방위원회에 있었는데, 이 국방위원회에 가면 이제 국방부에서 그 중국집, 그 내부에 이제 다 있어요. 그러니까 사병들하고 이런 사람들 뭐 서빙으로 쓰고 막 이렇게 하면서 나라 지키라고 보낸 남이 집 귀한 자식들을 자기네들 밥 먹는데 서빙 시키고, 이번에 2013년도에 해군인가요? 뭐 거기 장성 부인들 뭐 파티에 사병들 서빙 시킨 거하고 똑같이 이게 일상적이고, 또 골프장, 그걸 자기네들은 골프장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체력 단련장이라고 하면서 명칭 그렇게 쓰면서 실제로 사병들한테는 주지 않고 어마어마한 돈을 골프장에 잔디 관리하는 비용으로 국방 예산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노예보다 더하죠. 노예보다 더하죠. 노예는 뭐 차라리 노예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뭐 이거는 뭐 명령, 군인의 명령 그래가지고 안 하면 온갖 불이익을 다 주고, 참 이게 남의 집 귀한 자식들 들고 와서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런데 이때 축구 경기가 끝나고 뜻밖의 사고가 일어났답니다. 이른바 사태가 일어났는데 무슨 일이었을까요?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정말. 이 기자가 직접 겪은 일이라고 하는데요. 시합이 딱 끝나고 나서 경기 후에 이 국방부 대변인실의 관계자가 이 기사를 쓴 기자를 찾아왔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오늘 백승주 차관님이 경기 중에 상대편 선수하고 부딪혀서 피를 보셨다 라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아마 축구샵 하다가 뭐 조인트가 뭐 슬쩍 까졌든지 아니면 뭐 몸싸움 하던 중에 살짝 어디가 긁혔는지 하여간 피를 봤대요. 뭐가 났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백승주 차관이 전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거. 이 얘기도 이해할 수가 없는데, 누가 나에게 피를 보도록 그랬는지 찾으라고 지시가 내렸답니다.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전 정말 이게 만약에 누군가가 신문이 아니고 누군가가 저한테 이 얘기를 이 이야기를 저한테 그냥 야, 내 군대에 있을 때 이런 얘기가 있었어 라고 하면 전 이건 진짜 못 믿을 것 같아. 김제동 씨가 아줌마라고 불러서 영창 갔다고 하는 얘기는 오히려 전 믿겠거든요. 군대 갔다 온 사람이면 왜 믿는지 말할 필요도 없이 믿으니까. 그런데 국방부 차관이 기자하고 다른 사람도 아니에요. 만약에 군인과 군인끼리 했는데 영창 갔다? 그것도 또 믿을만 하죠. 왜냐? 군대 갔다 온 사람은 또 다 압니다. 군대 문화를 아는 사람이라면 알죠. 그럴 수 있겠다. 그런데 이거는 기자들하고 국방부 차관하고 축구 시합하다가 다쳤는데, 이거를 누가 나에게 피를 보게 했는지 찾아보라고 했다. 그래서 혹시 기자가 아니냐고 물었다라고 한다면 이걸 누가 믿겠어요, 상식적으로? 그래서 했는데 그때 이제 기자가 뭐라고 했냐면, 자기는 이제 백승주 차관이 다쳤는지도 몰랐기 때문에 난 그런 적이 없다, 모른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러면 이제 웃긴 얘기는 이제 끝나야 되죠. 얘기가 그 다음에. 그런데 이야기는 거기서 또 끝나지 않았답니다. 좀 더 웃긴 얘기들이 더 있어요. 며칠이 지났는데 또 대변인실에서 이 기자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찾아와서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을 했다는데 그 이야기가 뭐냐? 기자님이 예, 이번에 아예 대놓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예. 기자님이 우리 백승주 차관님 좀 다치게 했다고 그렇게 좀 말을 해주시면 안 되겠냐. 이렇게 하면서 그야말로 황당한 부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황당한 이야기를 하니까 어이가 없잖아요. 이 기자. 누구나 봐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 경위를 알아본 즉슨 경기 당일, 예. 이 기자단의 이 선수들이 기자단의 기자가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그 11명이잖아요. 축구 시합은. 이게 11명이어야 되는데 11명이 안 된 거죠. 이 기자들이 뭐 출입처 기자는 훨씬 더 많을 텐데 뭐 평일날이었을 거고 그런 날 이제 한가하게 축구 시합 할 수 없었던 분들이 많이 있었나 보죠. 그러니까 이제 아마 11명이 안 되니까 대변인실 직원도 기자팀으로 해서 11명을 채워서 이제 뛰었는데 근데 이 중에서 이 백승주 차관이 대변인실 그러니까 국방부 소속 직원에 의해서 내가 다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차관 테러 가해자로 이 대변인실 직원이 뒤집어 쓸 판이다. 그러니 실체적 진실과 상관없이 기자들 중에서 누군가가 좀 이 대변인실 직원을 대신해서 책임을 떠안아주면 문제가 정리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런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이 기자가 어이가 없어서 아니 도대체 얼마나 다쳤길래 아직도 며칠이 지났는데도 이 백승주 차관이 그 기자를 찾고 있냐. 그래가지고 어이가 없죠. 저 같으면 더 어이가 없을 것 같아요. 황당할 일이죠. 그래서 이게 최선이냐고. 예, 캡틴 형님 어이없네요 정말. 그죠? 야 정말 어이없는 일이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 기자가 생각하기에 야 이 정도 이 지경이면 대변인실 기자가 정말 적발돼서 예, 차관에게 피를 보게 했다고 하면 엄청난 피해가 올 것 같으니까 결국은 의심받던 직원이 가해자로 복원되면 차관에게 미움털이 박혀 부담이 클 것 같으니까 결국은 이 착한 기자가 대승적 차원에서 이 대변인실이 부탁한 억울한 가해자 누명을 대신 써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자가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만찬 자리에서 이 백승주 차관을 만났을 때 제가 그랬습니다. 예, 그때 축구 시합하면서 다치게 한 범인이 접니다. 죄송합니다라고 하면서 허위 자백을 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미제 사건이 마무리가 됐다. 이것이 바로 오늘 그 기사에 보도된 한 기자가 직접 내가 겪은 사건이라고 하면서 일화를 이제 쓰면서 야 그러면서 이제 백승주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한가한 집단이 있나?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여전히 아직도 이런 거에 매달려서 지금 자기네들 말 맞다나 전쟁 위기가 득실득실하고 북한이 곧 쳐들어올 것처럼 핵무기라도 터뜨릴 것처럼 난리를 피고 지네들끼리 혼자 전쟁하는 거 아닙니까? 무슨 김정은 목닥이 무슨 특공대를 조직했다고 하면서 과거 영화 실미도에서나 나올 것 같은 684 부대 같은 황당한 걸 만들고 주접들을 떠는 거 아니에요. 진짜 주접이라는 용어를 안 쓸 수가 없어요. 자기네 혼자 전쟁하고 자기네들 혼자 무슨 오만 짓거리를 다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사드 배치가 필요하네 어쩌고 하면서 지금 이런 한가한 소리나 해대면서 그걸 국정감사의 최대 이슈로 만들어 국민들이 이러니 저러니 떠들고 정말 맨날 안보 뒤에서는 골프 시합이나 치죠? 그거 창피하다고 우리 소니 4623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지경에 있는 게 정말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데 백승주라는 사람의 인성 정말 미안하지만 인성에 대한 걸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엉뚱한 것에 집요함을 보이고 있어요. 경북 구미 유권자 여러분, 여러분이 선택한 국회의원의 수준 이 정도 만족하십니까? 정말
정말 이게 정말 옳은 선택입니까? 이건 정말 아니죠. 야, 글쎄요. 제가 볼 땐 이분 부인도 좀 질릴 것 같습니다. 이분에 대해서. 제가 정치적 의견이 좀 다르더라도 인격적으로 모욕하고 모독하는 것은 하면 안 되는데 정말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그만하세요. 백승주 이분. 예, 뭘 하시든 이제 그만하시고 우리 구미에 사드 한다고도 예, 하여간 옳지 않습니다. 반성하시고 그만하시고 그리고 저 국회의원이면 국회의원답게 하셔야지. 국회의원의 그 어마어마한 권한을 들였더니 국민을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자기 개인 호기심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권한을 행사하면 그 권한은 회수되어야 합니다. 다음 이야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웃긴 이야기예요. 예. 저 국회 국방위원장 김영우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새누리당 삼선 중진 의원인데 이 사람이 국방위 종합감사에서 군 면제자에게 병역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기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군 면제자에게 병역세를 부과한다. 예. 이게 정치권에서는 현역 의원이 병역세 도입을 공식적으로 거론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앞으로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쟁점이 되지 않겠냐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던데 새누리에서 반대가 클 텐데 예, 크리막동님 뭐가 병역세 반대한다는 거 병역세 반대가 클 거다 면제자들에 대해서 김광진 의원 초대 한번 해주세요. 예. 2번 오셨었습니다. 김광진 의원. 근데 제가 한번 또 김광진 의원 특집을 한번 방송할 이야기가 있어요. 특집 이야기 하면서 제가 김광진 의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아주 아름다운 일화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분이 국회의원 해야 된다. 이런 이 백승주 의원 같은 이런 권력을 정말 개인의 권한으로 이렇게 정말 쓰는 그런 분 말고 제가 같이 일해봤지만 만 2년 1개월간 김광진 의원과 같이 일했지만 정말 김광진 의원 같은 사람 없다. 81년생이잖아요. 아직도 한참 짱짱한데 81년생에 운 좋게 전 국회의원이 됐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81년생이 정말 운이 좋네 라고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또 많았거든요. 근데 같이 일해보니까 정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게 나이 많은 분이만 쓸 얘기가 아니라요. 정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더라고요. 81년생 아직 그 세상 경험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사실 경력도 그렇게 화려하거나 뭐 아주 많지 않은데 어떻게 그렇게 정말 뛰어난 정말 판단력, 그리고 생각을 갖고 있는지 놀라운데요. 나중에 한번 그런 이야기를 말씀드릴 기회가 곧 있을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 이 김영우, 이 사람이 제기한 병역세, 군 면제자들에게 병역세를 도입하는 문제에 대해서, 여당 국방위원장이 또 얘기하니까 또, 여당 위원장이 얘기하니까 또 한민구 국방부 장관 아주 또 이걸 긍정적으로 또 검토했다고 그러고요. 병무청장 역시 병역 의무의 형평성 차원에서 병역 면탈에 대한 대책으로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아주 적극적인 답변을 내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김영우는 아주 더 나아가서 이런 소리도 했대요. 여성도 헌법상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어. 병역세를 내는 게 원칙적으로 맞다고 보지만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 신중한 견해를 보였다. 그는 여성들은 출산과 육아에 부담이 있는 게 사실이지만 나는 국방의 의무라고 하는 온 국민이 국방에 참여하여야 한다는 헌법의 정신과 가치가 지켜지는 게 원칙적으로는 맞다고 생각한다. 자, 그럼 제 생각을 깔끔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것은 헛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군 면제자, 물론 이걸 부당한 권력을 행사해서 아까 전에 우리 크리막동님 말씀하신 것처럼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부당한 방법으로 군을 면제받은 경우 있죠. 그런데 그 사람들보다는요,
군 면제인 경우는 사실은 일반 사람들은 정말 군 면제가 되지 않을 수 없는 정도 지경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면제가 된 겁니다. 예,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이러저러한 편법과 돈을 써서, 예, 그래가지고 의료 진단을 뭐 바꿔치기 하고 조작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뺀 사람이 있겠지만 절대 다수는 사실 자기 힘으로 된 게 아니라 진짜 건강이 안 좋거나 또는 진짜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나 여러 가지 이런 정말 해결 불가능한 어떤 일 때문에 면제가 된 것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병역세를, 군대 면제됐으니 병역세를 내라? 그러면 정말 돈이 없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이 어떻게 보면 그렇거든요. 몸이 좀 아파도 집에 돈이 있는 사람은 치료합니다. 병원 가서 아주 비싼 병원 가서 안 되면 외국 나가서라도 치료받아서 그래가지고 건강해지지요. 그런데 정말 건강이 정말 안 좋은 사람들은요, 돈이 없어서 병역 치료를 못 받는 거고, 그래서 그런 사람이 어쩔 수 없이 면제를 받았는데 그런 사람한테 병역세 세금을 내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 얘기가 정말 억울한 사람이 오히려 더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저는 그래서 병역세, 군 면제자에게 일방적으로 주는 병역세, 저는 이거는 오히려 예, 공정한 것이 아니고 틀린 것이다. 그런 방법은 뭐냐? 저는 차라리 옛날 조선시대에 예, 군역, 예, 군역 이 제도가 차라리 맞다. 예, 군대 안 갈 양반들은 예, 뭐 배 멸포 뭐 예, 뭐 이렇게 해서 대신 뭘 낸다든지 하는 이런 거, 즉 저는 모병제를 해야 된다라는 게 제 주장입니다. 예, 모병제를 해서요. 차라리 그런 방식으로 모병제를 해서 군대를 안 갈 사람들은 오히려 그걸로 병역세를 내는 게 맞다. 모병제에서 그리고 군대 안 가는 사람은 그걸로 차라리 병역세를 내면 모를까. 징병제 하에서 군면제된 사람한테 돈 내라고 하는 거는 오히려 아픈 사람들, 치료받을 길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돈 내라고 하는 거니까 이건 틀린 거예요. 모병제를 하고 그리고 모병제 하에서 안 갈 사람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차라리 병역세를 받아서 그 세원으로 병역을 이행하는 사람에게 충분한 보상을 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정말 그 입는 거, 먹는 거, 자는 거를 개선해 주는 것, 저는 이게 맞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크림악동님 나도 찬성. 예, 모병제. 캡틴 용님 저도 찬성입니다. 소니 4623님 살짝 찬성합니다. 뭐 또 찬성에 살짝 있고 그런가요? 그런 사람들 군대 가면 군대에서 치료해주기. 그러니까요, 군대 가서 병이 나면 오히려 예? 국가가 건강하게 치료해주고 하는 이런 거. 그래서 저는 징병제도 하에서 병역을 면제받았다고 해서 병역세 내는 거는 잘못된 판단이고요. 잘못된 주장이고, 모병제를 시행하고 그 모병제 하에서 군대 안 갈 사람들에게 차라리 병역세를 걷고, 그렇게 거둔 세원으로, 재원으로 군대를 간 사람들에게 보상해 주는 것으로 하는 것이 옳다. 저는 이게 제가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이야기거리가 너무 많아갖고요. 시간은 이제 얼마 없고, 예,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면, 자, 최순실 또 이야기 또 우리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예, 메탈 띵동댕님이라고 해야 되나? 악법이 될 수 있는 여지가 많은데 그런 제안을 하다니, 그죠? 이거는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생각이 별로 없는 거예요. 깊은 생각을 못하는 한심한 생각인데, 제가 다음에 정말로 이 군과 관련해서 좀 더 제도를 좋게 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송에서. 소니 4624님, 미국에 가져다주는 국방비 우리가 군에 정확히 쓰면 국방강국. 예, 미국에 갖다주는 거는 갖다주더라도요, 제대로나 갖다주고, 예, 깎을 거 깎고 알차게 쓰고, 우리 성남의 이재명 성남시장님 같은 처럼 불필요한 사업 하지 말고, 그리고 예, 걷지 못해서 사라지는 이 재원 열심히 걷고, 이렇게 하면은 그 돈으로 증세하지 않고도 복지할 수 있다라고 하잖아요. 바로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진짜 저는 이재명 시장 같은 분이 대통령이 돼야 우리나라가 정말 정의가 바로 서고, 그리고 나라가 튼튼해지며 국방이 강화되고, 그리고 더 이상 불필요한 국민적 소모가 사라질 거다. 그런 분들, 예, 우리 그 야권 주자 중에 좋은 분들 많이 있잖아요. 문재인 대표, 이재명 시장,
박원순 시장님, 또 안희정, 또 뭐 김부겸 의원도 뭐 좋은 분이고요. 그리고 손학규, 저녁이 있는 삶 정말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이 정말 협조하고 협심하고 단결해서 순차적으로 이분들이 나라를 다양한 방식으로 정말 나라를 한번 좋게 운영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나라를 착살내는 이명박, 박근혜, 그리고 지금 뭐 반기문이 어떻게 그 사람이 뭡니까? 에휴. 그러니까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나라를 망치는 사람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나라를 좋게 만드는 사람들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성남시장님은 형수욕설 때문에 안 돼요라고 했는데요. 막 평화망치 80님 걱정과 우려가 많이 있는 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요것도 제가 한번 오늘은 시간이 안 돼서 그런데 성남시장 이재명 시장님에 대해서 한번 따로 제가 그 대권 후보 출마군에 대해서 한 분 한 분 제가 좀 논평을 하려고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알고 있고 보거나 들은 것, 또 진실을, 또 논란을 좀 정리해갖고 여러분들한테 고상말 뉴스 속 그 사건에서 한번 조목조목 설명해 드릴 날이 있을 텐데요. 이재명 성남시장 형수욕설건과 관련해서 오해와 진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부분 편집해갖고 악의적으로 새누리당 쪽에서 만들어진 내용을 또 잘못 알고 계신 분이 많이 있는데요. 그 부분 또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는데, 자, 최순실 이야기 마저 넘어가도록 일단 하겠습니다. 자, 최순실 씨 관련해서 진짜 점입가경이죠. 지난번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권력 서열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그때 당시 나왔던 얘기가 이거죠. 우리나라의 권력 서열이 1위는 최순실이다. 박근혜가 아니라 최순실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리고 2위는 그러면 이 박근혜냐? 아닙니다. 그의 남편 정윤회라고 하는, 그래서 사람들이 정윤회가 우리나라 권력 1위 아니냐라고 했을 때 틀렸다 하면서 당시에 이 청와대 관련해가지고 파문이 일어났을 때 당시에 있었던 사정기관에 있는 사람의 증언이 1위는 정윤회가 아니라 최순실이고 2위가 최순실이다. 아니, 정윤회다. 1위는 최순실이고, 그리고 3위가 박근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바뀌었답니다. 권력서열이. 권력서열이 어떻게 바뀌었냐. 1위는 최순실, 2위는 정윤회.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3위는 박근혜가 아니라 정유라랍니다. 정유라. 최순실의 딸. 그리고 4위가 박근혜. 이런 이야기가 진담인지 농담인지 가십인지 뭔지 알 수 없지만 아주 신빙성 있게 떠돌아다니는데, 이런 지경까지 만들어낸 이 박근혜 권력의 한심함이 정말 기가 막힌데, 이런 과정에서 또 새로운 사실이 또 나와갖고 또 모든 분들을 경악해 하고 있잖아요. 이화여대 정말 그 학생으로 아주 특별하게 입학한 전무후무한 특기생 입학생 이 정유라가 이화여대 그 교수에게 제출한 리포트 내용, 학점을 따기 위해서 내놓은 그 리포트 내용이 공개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정말 경악하게 하고 어이없어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화여대생들은 지금 전부 다 분노로 들끓고 있고, 그리고 교수들조차도 130년 만에 처음으로 총장 보고 사퇴 요구하는 지금 뭐 집단행동에 나선다라고 하는 건데, 정유라가 B학점을 이상을 받았다고 하는 그 제출한 리포트의 내용을 보니까 정말 철자법도 틀리고 비문의 비속어까지 오탈자까지 이런데도 이것이 B학점 이상을 줬다는 거예요. 정말 나 이대 나온 여자야라고 하는 게 과거에 그 김혜수 씨가 영화에서 써갖고 이게 이제 뉴스가 됐고, 김혜수 씨가 그 영화 타짜에서 그 마담 역으로 나와서 왜 이래? 나 이거 이대 나온 여자야! 이거가 정말 유행을 탔잖아요. 근데 이 유행어가 사실은 김혜수 씨가 그 애드립으로 쳤답니다. 이걸. 원래 대본에 없었대요. 시나리오에. 근데 타짜에서 애드립을 쳐갖고 이게 좋아갖고 그냥 내보냈던 건데, 그런데 지금은 이화여대 나온 여자야가 명예가 아니라 이화여대 안 나온 여자야가 요즘은 명예라고, 그 정도로 이화여대가 완전히 정말 명예가
땅으로 처박혔는데,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승마 선수는 말의 움직임에 따라한데 이걸 탈자죠. 예, 쌍디귿라 부드럽게, 그리고 따라가고인데 오히려 여긴 달아가고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쓰고, 운동 후 뭉친 몸을 풀기에도 좋습니다인데, 예, 뭉, 치읓, 니은 몸을 풀기에도 좋습니다. 이렇게 오탈자가 잔뜩 있는 이런, 마지막으로 이거 검토도 안 한 거죠. 근데 더 심각한 것은 그 다음 말이었어요. 아마 이거 이런 식으로 예, 리포트 내면 교수가 오히려 이거 뭐 F학점을 쌍권총으로 주겠죠. 무기고로. 해도 안 되는 망할 새끼들에게 쓰는 수법, 웬만하면 비추함, 이거를 썼답니다. 아마 말을 안 들으면 뭐 어떻게 뭐 때리라고 한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해도 안 되는 망할 새끼들에게 쓰는 수법, 웬만하면 비추함, 이런 거를 리포트로 써서 그래서 이거를 냈다는 건데, 오탈자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리포트 낼 때 어떻게든지 조금이라도 책 잡히지 않고 높은 학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이렇게 꼼꼼하게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정해진 날짜에 보내잖아요. 근데 수업을 단 1시간도 안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외국에서 자기 훈련 받는다고. 그러면서 날짜가 지난 리포터를 냈는데 그 낸 리포터조차도 이런 식으로 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B학점 이상을 냈고, 그리고 또 자기네가 원하는 내용과 좀 다르게 냈다고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교수가 히히라고 하는, 좀 다시 좀 해서 해줄 수 있겠죠. 이런 식의 아부를 떨었다. 자, 이렇게 해서 얻은 이 특혜는 뭐냐? 예. 이 해당 학교 이화여대 교수의 증언에 의하면, 예. 바로 이 이화여대 총장인 최경희가 바로 이 최유라의 뒤를 봐줬고, 최순실의 딸인 최유라의 뒤를 봐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것에도 점수를 받고 성적을 줬던 거였고요. 그리고 최순실은 바로 이런 최경희의 뒤를 봐줘서, 그래서 이번 권력에서 이화여대가 지원했던 응모는 대부분이 다 지원 합격을 했다. 이런 부끄러운 게 세상에 있을 수 있나.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이런 생각도 듭니다. 참 최순실도 인간적으로는 불쌍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간적으로는. 예. 야, 참 딸 얼마나 이거 공개됐으니 얼마나 부끄러워요. 예? 최순실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 딸이 열심히 공부해서 비학점 받은 거다.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 뭐 이런 얘기라도 할 수 있게 좀 해줘야 되는데, 야, 참 리포트 이렇게 냈다는 걸 그 엄마는 몰랐을 거 아니에요. 최순실은. 그러니 자기도 인간적으로 부모로서 얼마나 부끄럽고, 야, 이 딸이 이 지경이구나. 아마 속으로 굉장히 창피하지 않을까. 같은 학부모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최순실이 한 행위나 이런 것은 단죄받고, 정말 진실이 밝혀져야 되겠지만, 여담으로 한 말씀 말씀드리면, 최순실 씨도 부모 입장으로는 참 불쌍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애를 이렇게 가르친 건 스스로 또 부끄러워야 되는 일이죠. 평화망치 80년. 부끄러움을 아는 인간이라면 이러지 않겠죠. 그쵸? 결국은 부모를 보고 아이는 성장하는 거죠. 부모가 하는 행동을 보고, 그리고 결국 아이도, 그 모양이 되는 거 아닌가. 근데 하여간 너무 기가 막히고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박원순 서울시장님 이렇게 또 강단 있는 모습 보여주시는지 몰랐습니다. 대통령 탄핵해야 된다. 문화예술계 인사들, 근 10,000명 가까이, 9,400명인가요? 9,700명인가요? 10,000명 가까이를 박근혜 독재 권력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인사로 이렇게 선정해갖고, 그래서 이 불이익을 줬다는 사실이 이제 알려졌더니, 이 박원순 서울시장께서 대통령 탄핵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야만적 불법 행위와 권력 남용을 자행하는 현 정부와 대통령은 탄핵 대상이다. 이렇게 아주 강도 높게 SNS에서 비판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새누리당이 탄핵 대상은 박 시장이다 라고 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고발을 하겠다. 예, 고발하기로 하자. 그러니까 이제 이 박원순 시장님이 굉장히 제가 개인적으로도 또 이러저러한 인연으로 또 잘 알고 있고요. 나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유력 대권 주자들과 개인적인 인연, 또 제가 직접 본 장면, 사연, 예, 이런 걸 모아서 제가 방송 한번 해드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제가 상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그 야사를 말씀드리겠지만, 인맥 자랑이 아니고, 이 정도 나이 먹으면 이런저런 관계에서 다 알잖아요. 그리고 그런 얘기들을 알만한 가치가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인맥 자랑이야. 우리 크림악동님도 제가 잘 아니까 그것도 인맥 자랑인가요? 자, 그래서 우리 박 시장님이 이렇게 강단 있게 말씀하시는 스타일이 아닌데 정말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아서 요 부분과 관련해서 새누리당이 이제 굉장히 반발한 거예요. 예, 박 시장이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고 했는데 사실 탄핵 대상은 박 시장이다 하면서 국감의 위증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고 하는데 이런 것이 바로 정치 탄압인 거죠.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당한 일을 한 것에 대해서 탄압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정치 탄압이다라고 하는 건데 박원순 시장님 이것에 대해서 절대 굴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지자가 원하는 게 바로 이런 모습 아닙니까? 예. 박 시장님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러한 새누리당의 공격에 대해서 영광이다. 불의한 세력과 사람들에게 받는 탄핵과 고발은 오히려 훈장이다. 이렇게 반박하셨는데요. 바로 이러한 박원순 시장님, 지지자들이 지켜줘야 됩니다. 우리 지지자들이 박원순 시장님에 대해서 옳은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박수 쳐드리고,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해주시는 이런 말씀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예, 나라가 정말 엉터리 국가, 민주주의의 가면을 쓰고 실제로는, 박근혜 하나 지키기 위해서, 새누리당이 전력을 하고 있어요. 부끄러운 일이죠. 이런 부끄러운 일에, 우리가 박 시장님에 대해서 우리가 지지하는 것, 응원하는 것, 반드시 우리가 또 해야 될 또 하나의 역할입니다. 마지막 이야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여당 의원 11명과 야권 의원 22명을 기소했어요. 정확히 2배를 기소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힌 일, 이런 것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기소인지는 이 선관위가 결코 야당에 유리한 무슨 기구도 아니고 야당에 도움을 줄 일도 없는데 하다못해 이 선관위조차도 이건 너무 검찰이 심했다라고 하면서 반발하고 있는데요. 그 반발하는 이유 중에서 뭐냐면 선관위가 고발한 여야 의원이 모두 12명이었다고 합니다. 여야 의원이 12명이고 그리고 나머지는 검찰이 스스로 찾아서 기소를 한 거겠죠. 그런데 이 중에 새누리당 김진태와 새누리당 염동열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검찰이 고발한 사람 명단에 빠졌다. 그런데 이 검찰은 이 두 사람의 죄가 미약하거나 또는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라고 했는데 새누리당 김진태가 한 이 법행위는 여러분 이게 상당히 적지가 않아요. 총선 후보 경선을 하기 바로 직전에 무려 9만 명에게 허위사실을 담은 문자 메시지를 춘천 김진태가 뿌렸다는 겁니다. 공약사항을 자기가 시민단체가 70% 김진태가 공약을 지켰다. 이러면서 사실과 다른 실제로는 춘천 시민연대가 평가한 공약 이행률은 5%였답니다. 그런데 자기가 70%를 지켰다라고 한 허위사실을 9만 명한테 뿌렸는데 그런데 이것이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라고 하면서 검찰이 빼준 거예요. 김진태가 왜 그렇게 나대는 건지를 알 수 있는 가장 분명한 사실인데 이것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는 야당의 의원을 기소한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야당의 이원우 국회의원, 경기도의 화성이죠. 이분은 선거일날 투표하는 분들에게 V자를 흔들었다는 것. 이게 2번을 연상시킨다 해갖고 이걸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9만 명에게 뿌린 것이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고 겨우 손 흔들어서 V자 흔든 거는 기소하는 게 이게 정말 공정한
법 집행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이런 부도덕한 검찰 권력을 우리가 처벌하지 않으면 말이 되겠습니까? 정말 검찰이 스스로 공부 많이 해서 그래가지고서는 좋은 자리에 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규탄합니다. 자, 예. 오늘 또 어느새 2시간 방송이 또 다 됐네요. 어떻게 오늘 처음 또 2시에 방송을 시작을 해갖고 여러분들과 함께 2시간 동안 방송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또 들어주시는 덕분에 이게 이제 숫자로는 저희가 보면 아주 작죠. 근데 여러분들이 좀 많이 홍보 좀 해주십시오. 홍보 많이 해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함께 들어주신다면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런 방송이라도 하지 않으면 답답하고 미칠 지경의 나라가 됐습니다. 이런 얘기라도 정말 얘기하지 않으면 사람이 속 터져 뒤질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더불어 행복님 별풍선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별풍선 주신 덕분에 오늘 또 힘이 납니다. 메탈님 선거법 위반이라고 하시고 소니4624님 지난 방송 볼 수 있나요? 제가 오늘 본 거라면 25회면 유튜브에 있나요? 예, 유튜브에도 있고요. 그리고 팟캐스트에도 올라가 있습니다. 팟캐스트에 전부 다 오디오로도 들으실 수 있고 비디오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거상만 검색하면 나와요. 평화망치 80님 감사합니다. 대신 답변해 주셨네요. 오늘 방송 들으신 분 중에 아직 추천을 업을 눌러주시지 않은 분 있으시면 업 눌러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하기 힘든 한 법이 없어짐. 잘 봤습니다. 얼라리언님 아이고 고맙습니다. 반장님 지난 방송 보는 법 소니4624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평화망치 80님이 답변 드린 것처럼 유튜브나 또 팟캐스트에서도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김진리 형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이리와 빰대님 수고하셨어요. 오늘 좀 들으실만 했나요? 어떠셨나요? 자 하면 할수록 똑같습니다. 그때는 당연한 줄 알았죠. 아프리카 선수 대신 그런가요? 처음엔 좀 했는데 여러분이 화답해 주시니까 재밌게 하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20천 마우님 방송 감사합니다. 늘 와주셔서 제가 감사하죠. 김대중 노무현 민주정부 10년 전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지금 멈춰진 개성공단 만약 그 개성공단에 대기업이 하나라도 있었다면 이렇게 막무가내식으로 문을 박근혜가 닫았을까? 전 정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중소기업만 있었기 때문에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이 처리 절차를 거쳐서 일방적으로 문을 닫았고 그로 인해서 공장에 문을 닫게 된 파산 지경에 몰린 이 개성공단에 계신 사장님들은 오늘도 국회 앞에서 정말 한정없는 1인 시위를 하고 계십니다. 이분들에게 사라진 웃음을 우리가 정말 되찾아 드리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개성공단의 문이 다시 열리는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대한민국 사랑하고 평화를 사랑합니다. 모두가 평화로운 세상. 그래서 금강산 다시 열리고 개성공단의 기계가 다시 돌아가는 그런 남북의 평화를 응원합니다. 그러한 날이 오기를 고상만 유수석 그 사건 기다리고 있고요. 그 엔딩곡으로 다시 만납시다를 들려드리고요. 자 다음 방송 또 다음주 월요일 26회 방송 월요일날 오후 2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나 퀸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별풍선 주셔서 감사하고요. 단열0416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소니4624님 아쉽네요. 쉽지 않습니다. 다음 방송 다음주 월요일 방송에서 꼭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주 월요일이 언제죠? 17일이니까 24일이구나. 그죠? 24일 낮 2시부터 4시까지 다시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소니4624님 오늘 만나서 반가웠습니다.